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복무를 했던 부대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결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있던 우리 중대에는 근무지가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야간 위병소고요. 또 한 곳은 주야간 탄약고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탄약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근무 나갈 때 선임이랑 후임 이렇게 2인 1조로 둘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선임이랑 후임이 근무를 나가는데, 그 후임이 자대 배치 받고 온 지 얼마 안 된 신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병이 이제 말년병장이랑 근무를 같이 나갔거든요. 당연히 말년병장이랑 완전 신입 짬찌랑 근무를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장이 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누가 오거나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 잠깐 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무 나가자마자 잔다고 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병이 예, 근무 잘 서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대답을 하고 근무를 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 그 근무를 서던 탄약고의 구조가 입구 쪽에는 이제 2층짜리 초소가 있고, 그 초소 뒤편으로는 이제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뒤에가 산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마 군대 나오신 분들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부대에서 근무를 서다 보면은, 군대에서 근무를 설 때는 이제 한 곳만 멍하니 멍 때리면서 바라볼 때도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그 신병도 야간에 근무를 서면서 천천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탄약고 뒤편이 산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뭔가 하얀 게 막 희끗희끗 보여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거 지금 순찰 도는 간부 랜턴 불빛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자고 있던 병장을 깨웠대요. 김 병장님, 저기 지금 순찰 랜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들짝 잠에서 깬 병장이 그랬죠. 맞나? 어디? 없는데? 분명히 아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잘 봤다.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오면 꼭 깨워. 죄송합니다. 신병은 조금 전까지 그 희끗희끗한 불빛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나 분명히 봤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산 쪽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산에서 방벽 쪽으로 그 희끗희끗한 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희끗희끗한 게 되게 막 빠른 속도로 그 방벽을 타고 오더래요. 그래서 신병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는 병장을 다시 한번 깨운 거예요. 김 병장님, 지금 저기 방벽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딱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어디? 아무것도 없잖아. 니 쳐 돌았나? 아닙니다. 저기 분명 있습니다. 진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장도 그렇고 후임도 그렇고, 이 후임이 극구 뭔가를 봤다고 하니까 무심코 병장이랑 같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래를 봤대요. 아래를 봤는데 탄약고 초소가 2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얀 뭔가가 완전 새까만 얼굴을 하고 슈슈 막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 초소를. 그걸 보고 동시에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탄약고 계단을 막 뛰어내려간 거예요. 무작정 막 뛰어내려갔대요. 그렇게 한참 막 달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딱 속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았는데, 신병이 이제 그때서야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김 병장님, 저 초소에 총을 놓고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병장이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노? 야,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왜 할 낀데? 총 저기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냥 가자, 일단.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군대에서 총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 분실하거나 뭔가 자기 몸과 뭔가 떨어져 있는 상황 발생하면 이거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신병은 병장 말도 말인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빨리 뛰어갔다 올 테니까 김 병장님 먼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병장이
했던 말을 무시하고 탄약고로 미친 듯이 달려갔대요. 얼른 총만 집어갖고 오려고. 그렇게 탄약고 오르는 계단 입구에서 진짜 나 여기 미친 듯이 올라가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총만 가지고 바로 뛰어나온다 하는 생각으로 심호흡을 하고 막 뛰어 올라갔는데, 거기 초소에 올라가서 신병이 총을 챙기려고 초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기절했대요. 그대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랑 같이 도망쳤던 병장이 총에 기대가지고 그대로 앉아서 자고 있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실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부대 CCTV를 돌려봤어요. 근데 신병이 혼자 막 뛰어가지고 탄약고 내려가서 막 산 쪽을 막 배회하다가 갑자기 다시 탄약고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정확히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혼자 지금 귀신에 홀려가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돌아다녔던 건데, 이거를 CCTV로 보고 나서야 얘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있었던 게 뭔가 진짜 상황은 아니었고, 이렇게 종결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있는 어느 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의 분들은 아마 시골에서 진짜 우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옛날에 드라마 육남매 같은 거, 옛날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고 위에 나무로 지붕 같은 거 쳐져 있고 그리고 뚜껑 덮여 있고 그런 우물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모든 우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는 나무 판자 정도만 덮어진 그 정도 우물이 아마 시골에서는 일반적인 우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드물었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살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우물을 다 냉장고처럼 같이 쓰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이 우물을 독점하고 싶었던 어떤 한 욕심쟁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공사 기술도 좋아졌고 장비도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뭐 돈만 내면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지는데, 당시에는 마을에다가 우물을 하나 만든다는 게 엄청난 대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물 같은 거는 마을에 뭐 많으면 2개, 보통은 뭐 1개, 그렇게 한두 개뿐이 없는 게 보통이었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 쓰고 아침마다 물 떠다 쓰고, 보통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옛날 얘기예요. 저희 시골 마을에 어떤 좀 욕심쟁이 같은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한 주장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마을에 있는 그 우물을 팔 때 자기가 힘도 제일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했고, 또 여기 있는 우물이 우리 집이랑 가장 가까우니까 이거 우물 쓸 때 자기 허락받고 쓰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들어보니 그 사람이 주장한 말이 사실은 맞대요. 그 사람이 힘을 가장 많이 쓰기도 했고 일도 가장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 집에 가장 가까운 것도 사실인데, 보통의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다 그냥 나눠 쓰고 품앗이하고 그런 게 맞는 건데, 이 사람이 너무 완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당장에 그 우물이 없으면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 주장하는 거에 따라주기로 했나 봐요. 그 우물은 동네 뒷산자락에 있는 우물인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우물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지금은 이제 지하수 펌프로 농업용수로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사람 말을 따라주기로 해서 뭐 우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쓰고 그런 것까진 다 좋은데, 이 갑질이 이제 너무 심했던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뭐 들일을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더워서 물 한 번 정도 이렇게 떠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 많이 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조차도 허락을 받으라고 그렇게 갑질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무렵에는 또 마을에 비도 안 내리고 이렇게 마을이 가물기 시작해가지고 개울물이나 빗물 모아둔 걸로는 좀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놈은 맨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면서 하다가 이제 그 우물의 이용료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뜰 때마다 돈 내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미 마을 사람들 마음에는 뿔이 잔뜩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독식하려고 했던 그 우물 있죠.
산자락에 있는 절벽 근처에 있는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절벽에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졌는데 그 남자가 거기에 깔려 죽었대요. 어른들 말로는 어디서는 뭐 깔려 죽었다, 어디서는 돌 맞고 죽었다, 누구는 뭐 기와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대부분 말하기로 뭐 낙석 맞고 죽었다, 바위에 깔려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죽은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뭐 사람이 죽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아유, 저 사람 가고 나니까 우물은 좀 편하게 쓰겠네 하는 생각으로 다 같이 또 우물을 마을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집에 또 다른 가족이 하나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무슨 욕심에서인지 또 그 우물을 독점하려는 듯한 그런 욕심을 막 보이기 시작했대요. 마치 그 전에 살던 남자가 갑질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막 눈치를 주려고 하고 점점 막 이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 그해 여름이었나? 그 새로 이사 온 집 장남이 그 우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어요. 또 그 집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장남이 죽고. 근데 새로 태어난 아기가 무학문증,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학문이 없는 그런 기형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대요 또. 그리고 이듬해 그 집 아내가 또 이제 배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물 들어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임신 중인 아이를 유산까지 했대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방금 말한 우물이 그 산자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다니는 길은 완전히 그 완만한 완경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유산까지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다가 그 집안의 가세도 점점 기울다가 어느 날 마을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정말 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을 노하게 한 뭐 벌을 받은 걸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 우물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어른들로부터 그 우물에 대한 사연을 들어서 알다 보니까 거기를 지날 때마다 조금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